정혜선은 연예계에서 반세기가 넘는 경력을 쌓아온 한국의 유명한 배우입니다. 1942년 10월 21일에 태어난 그녀는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다양한 역할을 통해 많은 성공을 거두며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혜선은 악성암을 투병하며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암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암이 몸에 침입하면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년 동안 이 질병과 싸우면서 정혜선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감정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신력과 강한 의지로 회복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정혜선은 연기 경력 외에도 강인하고 재능 있는 여성이기도 하다. 그녀는 모든 도전에서 사랑과 인내의 힘을 입증했습니다. 그녀의 낙관주의와 삶에 대한 믿음은 그녀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악성암이라는 강력한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혜선은 여전히 낙천주의와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다. 그녀는 이 무서운 질병과의 싸움에서 힘과 회복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내, 용기, 삶에 대한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파했습니다. 정혜선의 병세가 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향한 관객과 커뮤니티의 사랑과 응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녀는 힘과 위지의 상징이며 암과 삶의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격려와 목소리의 원천입니다. 관객과 팬들의 마음속에 정혜선은 뛰어난 아티스트일 뿐만 아니라 강인하고 자비로운 여성이다. 그녀의 인내와 위지, 용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으며 끝없는 격려와 희망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정혜선은 한국 연예계에서 미스터리한 이름이다. 그녀는 성우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녀의 인생과 경력에 대한 실제 이야기는 미스터리이며 소문을 통해서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루머는 주로 그녀와 대전 MBC TV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관계에서 비롯됐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성우가 아니지만 여전히 연예계에서 유명한 인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정혜선의 재능을 발견하고 확인한 곳이 바로 KBS라고 한다.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크고 권위 있는 방송국 중 하나인 KBS에서 처음으로 공개 채용되었습니다. 그녀는 경력 초기에 주로 KBS에서 활동했으며 1972년까지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활동 범위를 확장하여 다양한 텔레비전 방송국에 출연했으며 그의 대표적인 작품은 대부분 MBC 텔레비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혜선은 경력 동안 많은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한국 영화계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영화 갓난의 사랑스러운 할머니부터 아들과 딸 위 강인한 엄마 역까지 그녀는 다양한 역할로 기억된다. 그녀는 최보람, 여운계, 김수미 등 여타 대세 스타들처럼 작품, 화려한 주연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왔다. 그녀의 기억에 남는 역할 중 하나는 홍콩에서 온 장여사 역이다. 정혜선은 데뷔 초기부터 특별한 역할과 스크린 출연으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녀는 KBS 실제 드라마에서 서울 9월 역을 맡아 유명 방송인으로 알려지게 됐다. 동시에 그녀는 지하세계의 리더로도 알려져 있으며 그녀의 이미지에 매력과 포용성을 창출합니다. 따라서 소문과 미스터리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혜선의 경력은 여전히 팬들의 관심과 탐구의 가치가 있는 이야기이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과 업적을 통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더욱 풍요롭고 다양하게 만드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1963년 한국 사회가 혼란스럽고 격동하던 시절 열정적인 소녀 정혜선은 KBS 탤런트 채용 담당자이자 삼촌인 박병호와 결혼했다. 그 시대의 강력한 인물, 이들의 결혼은 개인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 사회와 문화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모든 연애가 그렇듯 정혜선과 박병호의 결혼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결혼 12년 만에 두 사람은 1975년 시우 승리를 거두며 20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헤비급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타이슨은 돈 냄새를 맡은 악명 높은 프로모터였던 돈 킹을 만나고 그의 영향력 아래 굵직한 경기들을 치르게 됩니다. WBC 챔피언에 오른 지 4개월 만에 제임스 스미스를 꺾고 WBA 헤비급 챔피언에 올랐으며 87년 8월에는 34승 무패 가드로 달리던 토니 터커마저 물리치며 IBF 헤비급 챔피언 벨트마저 얻게 됩니다. 그는 역대 최초로 새 기간의 헤비급 타이틀을 얻게 되는
세계 통합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몇 번의 방어전에 성공하며 타이슨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되지만 오히려 이 같은 성공은 타이슨의 삶을 엇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88년에는 타이슨의 커리어 처음부터 함께했던 매니저 지미 제이콥스마저 사망하게 되자 그의 삶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1988년 타이슨은 단 2주간의 연애 끝에 배우였던 로빈 기븐스와 결혼하게 되는데 타이슨은 기븐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결혼은 파경을 맞이하게 되고 89년 타이슨은 기븐스에게 450억이 넘는 금액을 위자료로 지불하며 이혼하게 됩니다. 이후 타이슨은 온전히 돈킹의 영향 아래 술과 여자 등에 둘러싸여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훈련 부족 등으로 타이슨의 기량 또한 점차 저하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90년 2월 일본 도쿄돔에서 벌어진 헤비급 통합 타이틀전에서 당시 무명에 가까웠던 제임스 더글라스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37승 무패를 기록하던 경력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몇 번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다시 명예를 회복하는 듯 했으나 91년 18살의 데지레이 워싱턴을 자신의 호텔방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으며 6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92년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때 감옥에서 타이슨은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말릭 압둘 아지즈라는 이슬람 이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3년간의 형을 마치고 95년 28세의 나이로 가석방으로 풀려난 타이슨은 온갖 프로모터들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돈킹의 손을 잡게 됩니다. 이후 타이슨은 엄청난 화제를 불러 모으며 다시 경기장에 서고 피터 맥넬리와 버스터 마티스 주니어를 물리친 이후 96년 프랭크 브루노와 브루스 셀던을 꺾으며 WBC와 WBA 통합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른 지도 잠시 그는 WBA 타이틀 1차 방어전에서 에반더 홀리필드를 만나 충격적인 패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97년 타이슨은 홀리필드와 다시 2차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홀리필드의 상당히 지저분한 경기 운영으로 화가 난 타이슨은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홀리필드의 양쪽 귀를 물어뜯으며 실격패를 당하고 복싱 역사에 전설적인 사고를 남기고 맙니다. 이로 인해 타이슨은 해깃발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복싱 라이센스를 박탈당하고 3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후 97년 모니카 터너와 두 번째 결혼을 한 타이슨은 돈 킹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 98년 돈 킹이 자신의 돈을 훔쳐갔다며 1천억 원의 소송을 걸고 결국 150억 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당시 방탕한 생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던 그는 98년 복싱 라이센스를 다시 획득하고 돈을 벌기 위해 다시 경기에 뛰기 시작합니다. 몇 번의 경기에서 승리를